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였었는데, 공부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21세기고 시대가 진짜 변했고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도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공부 방식, 학습 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 수능에서도 뭐 저희 때와 지금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지금의 공부 방법의 문제점과 또 앞으로의 공부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직접적으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좀 예를 들어 보겠는데, 뭐 사실은 수학에 국한되는 건 아니죠. 근데 저희가 수학을 일단 예를 들어 보면 수학은 일단 1단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원이 있죠. 1단원에서부터 뭐 10단원, 예를 들어서 10단원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진도가 나가죠. 여기 1단원 끝나고 2단원 끝나고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이렇게 쭉 가요. 그런데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이 여기서 이어지면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챕터가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진도를 나가게 돼요. 그래서 다항식 연산에서 뭐 쉽게는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여기에 이제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거기를 지나면서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게 쭉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함수 파트로 넘어가요. 함수 파트에서 2차 함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항식의 연산의 내용을 함수쯤 되면 이 다항식의 연산과 함수는 거의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 돼요. 즉 다항식 연산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여기서는 아무 쓸모없는 내용처럼 느껴지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단원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몇 개 기억할 뿐이지 함수와 이 다항식의 연산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작에서부터 쭉 나가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앞에 부분에 배웠던 건 점점 사라져요. 사라져 가게 되고, 여기에 있으면 앞을 혹시라도 떠올려 보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네, 이래가지고 난 수학에 소질 또는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부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해도 안 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역시도 우리 애는 수학에 별로, 또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구나 라는 이미지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어떤 공부를 하는 커리큘럼이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어가 있어요. 코어라는 건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거죠. 인간의 몸에도 핵심과 중심은, 핵심이 뇌라고 치면 중심은 허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핵심과 중심이 명확하게 서 있는 상태여야지 의미 있는 공부 내지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코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형성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니까 가장 안에 있는 수, 식이 이 안에 코어가 형성될 수 있어요. 수와 식이 코어가 형성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다항식의 연산이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를 거치면서 방정식이 되고, 이게 함수로 확대되는 과정이 이 수화식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방향으로 이 내용들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이런 방식으로 수학을 이해하게 되면, 함수쯤 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수식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곱셈공식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방정식이 될 것이고, 네 번째 더 넓은 영역에서 함수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와 식의 내용이 함수라는 큰 영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코어에서부터 외부로 영역이 넓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공부의 확장성의 개념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밖으로 영역이 넓어졌다고 해서 이 핵심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선적으로 갔을 때 여기 공부하고 잃어버리고 새로운 걸 이렇게 하는 똑같은 등 위에, 쉽게 말해서 같은 위상의, 같은 높이의 그러한 교과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 확장된 내용 범위 속에서는 언제나 핵심을 이루었던 것들이 어떠한 에너지 형태로 밖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내진 인식, 논리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나면 단순히 배웠던 기억이 있다가 아니라, 함수라는 것은 다항식의 연산을 재료, 기본 원료로 해서 방정식의 개념을 통과해서 함수의 개념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수학 전체적인 체계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코어 학습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돌아서도 여운이 남아요. 맞아, 다항식의 연산이 있었지, 다항식의 연산에서 우리는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했는데 그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는 도대체 왜 어떤 방식으로 확장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나 자연스러운 의문들을 갖게 되고, 그것을 그 의문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되새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확대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고, 그 이해가 생김을 통해서 그 더 넓은 영역으로
그 호기심과 자기의 지적인 허기를 느낄 수 있고 또 그런 새로운 어떤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자기만의 좀 에너지가 발산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조금 진지하고 조금 무게 있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또 지루해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기억하실 거는 단선적인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방식은 20세기 그 이전의 학습법이었고, 이제는 방사형으로 핵심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확장해 나가는 공부를 또 그러한 트레이닝을 해야지 좀 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질서에 대응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거를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 넘치고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코어 학습법의 좀 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